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직전 영상인 구독자 종목 Q&A 공유 6월 23일부터 6월 28일 상에 이어 이번 영상은 하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구독자분의 질문이 콰이쇼, 메이투안, 텐센트, 강봉 리튬에 투자 중입니다. 2월 초에 가입해서 지금 50%에서 20%까지 손해가 큰 상태입니다.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올 2월 춘절 연휴 전에 증시가 고점에 근접했을 때 증권사나 어딘가서 추천받아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수하신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네 종목 모두 지금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만약 하반기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같이 좀 오르겠지만 확실히 반등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콰이쇼는 실적 압력이 아직 큰 편이고 즉 흑자 전환이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중국 짧은 동영상 1위 기업인抖音, 틱톡과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유명한 핫한 기업이 상장하면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세요. 아마抖音, 틱톡이 아직 비상장이라서 그런지 콰이쇼 상장 시 일부 증권사에서 그런 분위기에 몰려서 추천하고 그런 것 같아요.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음식료,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지만 2021년에 들어서서 특히 춘절 연휴 이후 본격 조정이 나온 후에 증시 자금이 2020년에 급등한 그 소비주들에서 이탈해서 주로 테크 쪽, 창업한 과창반 쪽으로 몰리면서 2020년에 잘 나갔던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메이투안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또 플랫폼 기업들의 일부 불합리적이고 독과점 이런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메이투안도 대단한 기업이고 계속 성장해 나갈 기업이지만 올해 플랫폼 관련 기업인 알리바바, 찡동, 핀도도, 텐센트, 메이투안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대체로 통일성이 있는데요. 이는 현지 투자자들의 투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봅니다. 텐센트, 중문명은 덩슌. 텐센트는 실질적인 악재는 딱히 없다고 보지만 대단하고 위대한 기업이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메이투안의 부진과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봉 리튬은 2020년에는 전기차량 2차전지가 작년 6월 7월경부터 급등하면서 리튬 관련주도 동반 급등했지만 올 들어 이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1위 기업인 천재 리튬의 주가를 보면 2위인 강봉 리튬이랑 대체로 비슷한데 작년에는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랑 2차전지 관련주랑 그냥 같이 올랐지만 올 들어 세부 분야에 따라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2차전지랑 관련 소재 쪽은 계속 가고 있지만 리튬주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치과 전문병원 기업인 통측의료, 통책의료. 질문은 통책의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통책의료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주식도 배당을 주나요? 계속 보고만 있기에 초조하네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배당은 2015년, 16년, 18년에는 배당을 한 번씩 했지만 2019년과 20년은 안 했고 2021년 올해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관련 공시는 아직 없습니다. 주가와 실적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무려 780% 오르면서 PER도 높은 수준에 와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국 증시에서 아직 희소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상반기 실적은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즉 2020년 1분기가 중국 국내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시기였고 2분기부터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중국인들의 병원 방문은 여전히 드물었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 실적은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2021년은 1분기 실적이 플러스 성장 전환했고 이어서 2분기 실적도 플러스 성장은 계속되겠지만 그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목표 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6월 들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중국 현지 증권사가 딱 한 곳밖에 없는데 6월 9일에 천풍증권이 468위안을 제시했습니다. 천풍증권 리포트 중 제시한 근거로는 산업 측면과 개별 재료로 나눠서 봤는데 산업 측면에서 치과 의료 산업 고성장 지속, 첫째는 임플란트 고성장, 둘째는 소득 증가에 따라 교정 서비스 수요 확대, 셋째는 아동 구강 진료 시장 성장 신속 등을 들었습니다.
천풍증권은 통책의료 개별 재료로 3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본원 플러스 분원 사업 모델 확장 지속, 신규 분원 건설인데 여기서 신규 분원 건설은 2021년 3월에 즈진강 중신병원이라는 곳을 신설했고 거기에 치과 진료 의자가 540대가 있고 병상이 80개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절강성 외의 지역으로부터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강화했다. 셋째는 아동 구강 건강 분야를 장기적으로 구축해서 시장 점유율 제고를 도모한다. 네, 다음 종목은 파운드리 기업인 SMIC, 중심국지, 중심국제, SMIC. 질문은 지금 SMIC에 많이 물려있는데 분석 부탁드려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SMIC는 과거에도 지금도 향후에도 아직은 딱히 추천할 생각이 없는 종목이라서 너무 자세히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다른 구독자분들이 질문에 대한 제 답글을 복사해 드릴 테니 간단하게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면에서 보면 SMIC가 중국 국내 파운드리 1위인 게 맞고 키 플레이어인 것도 맞지만 그걸 주식시장에 대입하기까지는 중간에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SMIC가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잖아요. 물론 그 후에 상해 과창판에도 동시 상장했지만 홍콩 증시 상장사라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 중국 현지 투자자들의 업종과 종목에 대한 그 선호도가 관건입니다. 즉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파운드리 종목을 선택할 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종목들, 거기다 중국의 SMIC 이런 파운드리 종목들에서 굳이 SMIC를 선택할까요? 대만이나 한국의 그런 첨단 파운드리 종목에 비해 SMIC는 규모는 크고 계속 상장하겠지만 매출 구성을 따져보면 28나노 이내의 그 매출 구성이 지금 1%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거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작년 7월 중순 상해 과창판 2차 상장 때부터 기존 SMIC 홍콩 종목은 이미 매도했어야 하는 종목이에요. SMIC의 주식 거래량을 보면 이미 수개월 동안 위축된 상태입니다. 즉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별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SMIC의 매출 구성을 보면 28나노 이내 공정의 비중이 아직 1%대에 불과합니다. 즉 TSMC나 삼전처럼 그런 실질적인 의미상의 첨단 반도체 수준은 아직 아니에요. 올해 4월부터 반도체 중 일부 분야, 특히 장비랑 소재 이런 특정 분야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SMIC는 오히려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SMIC가 나쁜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SMIC는 중국 파운드리 대표 기업이라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주, 직간접적인 반도체주를 다 합치면 한 80개 정도가 되는데 글로벌 투자자, 홍콩 현지 투자자,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중국의 반도체주를 선택할 때 SMIC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SMIC 기업 하나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에서 더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SMIC 주가와 중국 국내 반도체 장비 1위인 북방화창,北方华创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을 계속 비교해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북방화창, 北方华创에 대한 분석은 좀 과거 보고서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보고서라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증권사 있을 때 발간한 보고서였는데 발간일은 2018년 11월 22일, 보고서 제목은 북방화창,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중책을 짊어지다. 네, 다음 종목은 평안보험그룹. 질문은 야오밍바이오 장투로 관심이 많은데 알리바바 정리 후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야오밍캉드는 수익이 50%쯤 되어 추가 매수하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평안보험 정리 후에 장투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두 종목 모두 장기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주요 사업은 다르지만 주가 연동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 두 종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보험과 관련해서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 오래 방치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하 내용은 4, 5개월 전 그리고 2주 전, 일주일 전에 다른 구독자분이 평안보험에 대해 주신 질문에 대한 제 답글인데 지금도 대체로 여전히 같은 의견이니 당시 답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드릴게요. 평안보험은 증권사 근무 시절에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이미 비추천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이익 실현을 권유드린 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매수하신 한국분들이 많아서.
평안보험이 안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아니고 매수하셔도 뚜렷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안보험이라는 종목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 현지에는 아마 평안보험을 두고 고민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구독자분께서 중국 보험회사 성장률도 좋아 보이고 아직 보험 가입 수준이 낮은데 이제 소득 증가 추세여서 곧 다른 아시아 국가들만큼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진행된 상황이고 보험 시장 자체는 아직 성장 중이지만 성장률 자체는 2018년부터 이미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 몇 개월 전에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10년 전 또는 5년 전이라면 통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런 상황은 평안보험을 비롯한 중국 대형 보험사들의 재무제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평안보험 외에 중국 인수보험, 중국 태평양보험, 신화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이 최근 몇 년 주가 흐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정유주, 중국石油, 페트로차이나. 질문은 페트로차이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정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증시에서 비인기 업종인 관계로 제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추천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업종 종목이 워낙 많아서 굳이 정유 쪽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보고 있지만 페트로차이나의 주가가 2021년 4월 말부터 좀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주로 4월 29일에 발표한 1분기 실적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했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물론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그 기저 효과가 매우 컸지만 어쨌든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합니다. 실적 회복이 계속 진행된다면 주가도 조금 더 오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유주는 굳이. 네, 다음 종목은 폴리실리콘 기업인 통웨이股份, 통유 또는 통웨이. 질문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태양광 발전 그 영상을 보고 통웨이의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요즘 통웨이가 급하게 상승 중인데 상승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쯤 진입하는 거와 함께 용기와 통웨이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까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요즘 통웨이가 급하게 상승 중이라기보다는 6월 하순 들어 통웨이를 포함한 태양광주들이 대체로 올랐습니다. 용기 실리콘, 신이광능, 플랫글라스 등 태양광주의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통웨이의 경우 주로 국내외 태양광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업스트림인 폴리실리콘의 업황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향후 폴리실리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비교적 작습니다. 아시다시피 용기는 통웨이 다음 단계에 있는 밸류체인이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사실 좀 산업 집중도 면에서 보면 통웨이가 상대적으로 좋고 실적 면에서는 용기가 더 좋고요. 중국의 태양광주들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20년 6월부터예요. 어떤 산업이나 테마가 본격적으로 확 오르기 시작할 때 그 당시 초기가 가장 상승폭이 크죠. 지금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테마가 있는 만큼 장기 성장성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승폭은 작년 하반기의 그 급등 초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겠죠. 네, 지금까지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구독자분들이 해주신 질문과 그에 대한 제 답글을 취합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